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서 2023년 기준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3가지를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지급 연령 24년 기준 63세 도달 시 지급을 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총 수급자 수를 보겠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합계 682만 명, 이 중에 노령연금 554만 명, 장애연금 8만 명, 유족연금 101만 명,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이 20만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수급자 전체 중에 49.8%는 40만원 미만을 수령했습니다. 전체 중에 70% 이상은 62만원 미만,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2만원, 최고액 수급자는 개인은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자 98만 명이 월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깎이더라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은 85만 6천 명으로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약 85만 명, 2024년은 약 96만 명, 2025년이 되면 약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덜 받더라도 미리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감액되어서 5년을 더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조기 수급자 감액률 및 감액 수령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수급자의 사례입니다. 1년을 빨리 받으면 감액 비율 마이너스 6%, 수령금액 94만원, 2년을 빨리 받으면 감액 비율 마이너스 12%, 수령금액 88만원, 3년을 빨리 받으면 감액 비율 마이너스 18%, 수령금액 82만원, 4년을 빨리 받으면 감액 비율 마이너스 24%, 수령금액 76만원, 5년을 빨리 받으면 감액 비율 마이너스 30%, 수령금액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조기 수급자의 소득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인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A값을 초과하게 되면 조기 지급이 중지되고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 미만이라면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상되는 문제점 5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첫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장우체국 직원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매월 약 167만원,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현행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모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도 전혀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는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등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 일괄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차량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상실이 되고요.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재산 요건은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되고요.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연금소득을 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연금은 아직까지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적용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100%를 합산소득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의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50%에만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자격조건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월 170만원 받는 경우에 월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소득이 2,040만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고액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과 산정 시에 공적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을 보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9월 이후에 시행된 내용입니다. 소득 반영률은 연간 연금액의 50%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소득 예를 보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연금액의 50%인 5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고액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의 전액 100%를 반영합니다. 그런데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10만 원을 해주고 추가공제 3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고액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네 번째,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50만 2,210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33만 4,810원의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는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고액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섯 번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등 납부 여부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소득세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가입률 및 수급액, 국민연금 수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